네, 객관적 기준을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난해했을 것 같고 문제 풀 때 좀 당황했을 것 같고요. 일단 문학과 독서를 총평을 먼저 해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엄매랑 화작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당장 급한 게 문학 독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찍을 거고요. 내일은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엄매랑 화작 하면서 그때 선택 과목도 같이 총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먼저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오늘 푹 쉬십시오. 됐죠? 자, 일단 봅시다. 문학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6월 분석 강의 화프 모의고사 압축집 하면서 계속 수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평가원은 기준 없는 단순 팩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즉 그냥 지문 가서 읽고 눈알을 굴리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은 그렇게 절대 못 낼 거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평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역사성에서 발견이 되는 건데 6월 평가원 문제는 현대소설이 좀 아쉬웠고 고전시가가 아쉬웠고 수필이 아쉬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와서 잘 보시면 수필 정확하게 잘 냈고요. 됐죠? 현대소설 정확하게 잘 냈습니다. 이게 그 다음 고전시가 아주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단순 팩트만 냈었던 지문들이 중요한 건 원래 올바른 논리적 흐름 자체를 묻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학을 푸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통합적 사고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수능 국어의 문학은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지문 한 지문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 세트를 다 풀면 한 방에 다 겹쳐야 돼요. 문제 풀 때 넘어갈 때 다른 세트로 넘어갈 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묶였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묶이는 구조 자체한 사고력 자체가 안 돼 있거나 단순히 지문 암기했거나 문제를 풀 때 단순일치로 풀었다면 안 보였을 거예요. 안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였을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통합적으로 보는 힘 자체가 필요하고 객관적 기준 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 자체가 필요할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학을 읽을 때 보기를 대충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학은 보기를 대충 읽으면 난해했을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포인트는 기준을 평소에 정확하게 잡아가는 힘 자체가 필요했을 텐데 제 생각엔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문학이 고난도였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말씀드렸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닙니다. 수능은 통합해야 되고 연결해야 돼요. 그게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범주화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카테고리화해라. 묶어내라. 묶어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그 묶어내는 기준 자체가 객관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답을 올릴 때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뭐일 수 있지 않나요? 확정할 수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요. 수능은 다 확정 지어줘요. 수능은 멋모을 수 있지 않아요. 무조건 다 확정 짓습니다. 그러면 확정할 수 없지 않나요? 단정할 수 없지 않나요? 멋모을 수 있지 않나요는 그냥 읽는 친구들인 거예요.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납득이 안 된다예요. 아니요. 국어는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납득해야 됩니까? 주어진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는 보기를 분석해야 되고 그 보기를 토대로 주어지는 선택지 기준 안에서의 기준을 잡고 지문을 읽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번처럼 시험처럼 현대시 경사 읽었을 때 안 읽혔을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시 달 나오는 거 읽었을 때 안 읽혔을 겁니다. 수필 정확하게 읽는 게 안 됐을 겁니다. 다 똑같아요, 패턴은. 알겠죠? 현대소설 상황 파악 안 됐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고전소설은 제가 6월 평가원 분석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5년 수능부터 보이는 특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장르의 통합입니다. 두 장르의 통합이고 그 두 장르의 통합을 통해서 변모하는 게 6월 평가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해 드릴 수 있는 건 두 장르를 통합했을 때 변모시킬 때 그 변모하는 게 기준이다, 올해는. 그래서 9월 평가원도 두 장르를 합칠 거고 변모시킬 거다. 그래서 영웅소설과 전기소설이라는 두 장르를 합쳤고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일반적인 전기소설이 다른 포인트를 냈습니다. 이건 정해진 게임입니다. 알겠죠? 해서 제가 6월 분석 강의에서 총 8지문이나 수업을 했고요. 이게 준비가 돼 있었으면 아마 고전소설 쉬웠을 겁니다. 됐죠? 자, 분석 방향대로 출제의도가 고정된 걸로 보고 올해 출제의도는 제가 9월 평가 때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9월 분석 강의에서 다시 강조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를 보는 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를 보셔야 돼요. 해서 EBS 공부하실 때 단순히 줄거리 외우시면 안 돼요. 단순 줄거리 암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장르적 특징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벗어나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가 자 현대시가 난해했을 거고 수필이 난해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표현 방식을 제시하는 게 올해 6월 평가원입니다. 구체적 상황과 추상적 상황을 통합하는 방식을 토대로 됐죠? 시간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구체와 추상을 통합하는 방식을 토대로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주제를 주기 위해서 표현 방식을 준다고 보면 이거에서 주제로 갈 때 핵심은 범주와 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 게 올해 수능이에요. 올해 9월입니다. 됐죠? 자, 역사성을 보면 올해 9월에 24번과 올해 6월에 34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요. 더 먼저 가면 킥킥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킥킥 지문과 차이점, 제가 행동지침에서 말씀드린 건데 킥킥은 방식 4개 설명하고 주제를 대놓고 줍니다. 사랑한 기억과 상실의 아픔을 안고 복합적으로 가야 되를 대놓고 주고 6월 평가원은 주제를 찾아갔어야 됐고 9월 평가원은 주제를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난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예상되는 건 EBS에 나온 지문이 나왔으니 EBS를 암기해야 되로 다 가르칠 거고 다 공부할 겁니다. 안 돼요. EBS 방향이 맞지만 포인트는 정확한 출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EBS 암기하면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요 세트를 보고 싶으면 요 세트에 대한 제가 출제도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고 싶으면 파이널 행동지침의 1강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1강은 PDF가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석준쌤이 말한 방향대로 진짜로 다 나오고 있네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포인트. 수필을 6월에 잘못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잘못 냈다는 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행가사는 24년 수능에 나왔고 동류가는 정확하게 기행가사입니다. 그러면 기행이라는 걸 낸 건 EBS에서 동류가를 안 내겠다는 의지고 기행가사를 냈기 때문에 기행수필을 냈어요. 수능은 기행수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알겠죠? 자, 그럼 포인트는 수필의 출제요도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첫 단락은 무조건 상대어가 꽂힐 것이다. 그런데 상대어를 꽂을 때 글쓴이의 경험과 체험, 자연물과 대상물의 속성,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를 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작는다고 생각한다. 큰 것을 큰다 생각한다. 그러나 작음에도 큰 게 있다. 상대어까지 치는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반성, 성찰, 깨달음, 부정적 현실 비판,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 확장시키는 걸로 냈고 요 포인트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6월에 없는 구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처럼 안 낼 거다. 9월 패턴이 중요하다. 9월을 지켜보자. 9월 나왔습니다. 이대로 낼 건데 이 패턴은 24년 수능의 이지물 논함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문학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냐? 이따 현대소설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지물 논함을 냈던 패턴, 현대소설에 나왔던 골목안을 냈던 패턴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참고할 건 24년 수능입니다. 됐죠? 그러면 행동지침할 때 제가 수필편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지물 논함과 문의담기. 됐죠? 그 다음 골목안을 꼭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구현된 겁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결론. 결국은 현대시 문제를 풀 때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문 가서 지문을 이해하려 했으나 지문이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포인트는 통합했어야 되는데 가지문은 24번과 26번에 있는 조건부가 연결되는 걸 봤으면 끝났고 문제 푸는 상황에서 24번과 23번에서 조건부가 연결되고 범주화되는 것만 됐으면 여러분들이 엄청 쉽게 풀었을 겁니다. 같은 년은 같은 얘기한다. 됐죠? 역접촉 소서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됐을 때 같은 년은 묶어라. 2년과 3년, 2년끼리 묶어라. 3년끼리 묶여라. 6년끼리 묶어라. 그러면 6년끼리 묶었을 때 6년은 나와 함께 있다고 했고 하나는 멀리 있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충돌 끝납니다. 그러면 6년만 가면 됩니다. 제가 했던 수업이고 똑같은 패턴이고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시험 출제요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고전시가 6월 평가원처럼 절대 안 낸다 그랬습니다. 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단순 팩트입니다. 단, 출제요도는 숨겨진 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범주 욕구 충족할 것이고 그 욕구 충족을 하는 데 있어서 서술하는 방식이 객관이냐 주관이냐 상대어 치는 거였습니다. 그걸 낼 거라고 했고 올해 9월은 4대 부가 시가를 냈고 자연이 기준인데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걸 그대로 냈기 때문에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공통범주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상대어에 집중해라. 그 상대어 갖고 문제 냅니다는 제가 행동지침 고전시간편에 계속 말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출제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출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6월 평가원이 문제가 아쉬웠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단순 팩트입니다. 사자와 용이 대화하는 단순 팩트, 대화 형식 안 나옵니다. 수능은 절대 그렇게 내지 않아요. 알겠죠? 자, 한 번 더. 우물집은 동일한 장소인지 팩트가 필요한데 알고 봤더니 우물집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숨겨놓은 건 뭐냐? 기억, 니은 문제 때문에 숨겨놓은 겁니다. 만물초를 동일한 장소로 봐야 됐고 달을 보려고 해변가로 나가는 게 동일 장소로 본다면 됐죠? 만물초에서는 욕구를 충족했고 욕구를 충족 못하고 달을 보는 해변가에서는 욕구를 충족합니다. 그 공통범주를 토대로 상대어치는 걸 숨겨놓은 출제오도입니다. 됐죠? 그걸 그대로 낸 게 올해 시험입니다. 9월. 알겠죠? 자, 출제오도는 여전히 똑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해드린 총평대로 기출 다시 보십시오. 됐죠? 자, 행동지침 보시면 무슨 말씀 드린지 알 겁니다. 자, 한 번 더. 현대소설은 자, 6월 평가원은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내는 건데 25년 수능부터 보이는 특징은 인물과 인물이 아니라 인물과 대상의 관계입니다. 주인공이 배꼽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됐죠? 자, 예술가가 표구된 휴지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기준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해 드릴 수 있는 건 처한현실을 빼는 구조다. 주제를 빼는 구조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무슨 말하는지 난해하다. 됐죠? 자, 9월은 처한현실을 내놨습니다. 됐죠? 자, 신분제가 흔들리는 구조, 가치관의 혼재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던진 것 같습니다. 됐죠? 핵심은 인물 간의 관계에 포인트 맞추는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수능날 지문이 안 읽힐 가능성이 높고요. 안 읽힌다는 건 주제를 빼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에서의 포인트만 맞추면 되고 이것도 제가 행동지침에서 중략을 이용하면서 푸는 걸 가르쳤습니다. 됐죠? 오케이. 포인트 정해졌습니다. 됐죠? 해서 처한현실보다는 인물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 자체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패턴은 어디서 나왔냐? 24년 수능에 나왔던 골목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은 24년 수능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도약 강의에서 24년 수능 다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도약 강의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24년 수능에서 부족했던 것들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 가겠습니다. 독서는 6월 평가원 끝나고 제가 예상해드린 건 뭐였냐면 가나지문을 법지문으로 낸 것이 특이하다 정도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과학기술을 잘못 냈습니다. 과학기술이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단순 팩트였고 단순 정보 나열입니다. 그러면 제 예상은 법지문이나 사회지문을 가나지문으로 넣은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세게 낼 수가 없어요. 애들을 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인문지문도 쉬웠던 겁니다. 칸트랑 TCS 이렇게 나온 지문이 쉬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6월 평가원은 가나지문을 법지문으로 낸 거에 힘을 다 쓴 거예요. 그럼 제가 예상해 드릴 수 있는 건 사회지문이나 법지문을 가나지문으로 안 내야 됩니다. 왜? 과학기술을 살려야 돼요. 6월 평가원 같은 과학기술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학기술을 9월에 살린다고 보면 법지문이나 사회지문은 절대로 가나지문 못 냅니다. 그걸 제가 예상해 드렸어요. 6월 분석할 때 예상해 드렸고 압축집 할 때 예상해 드렸고 행동지침 할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게 그대로 구현된 거예요. 포인트 6평은 법지문이 가나였고 인문지문이 상대였으며 과학기술이 논리성 없게 냈습니다. 즉 법지문을 가나지문을 연결해서 출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제 예상은 과학기술을 높여야 됩니다. 왜? 수능을 내야 되면 6월에 출제도 한번 9월에 출제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6월이 출제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출제도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 잘 봐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학기술이 난해했을 거예요. 6월 평가원의 출제오도 자체에 맞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등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출제도를 갖다 때려 넣으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이 기조는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그러면 인문지문이 엮이는 예술지문을 가나지문으로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25년 9월에 나왔던 영화지문,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하신 분이 들어가신 것 같고 똑같습니다. 패턴은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실제 예시를 갖다 얻는 구조인데 이번에도 기본적인 주장을 제시한 다음에 SF 영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걸 냈단 말이에요. 패턴은 같습니다. 됐죠? 패턴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학기술이 정상 출제되면서 사회법지문은 원래대로 단일지문으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예상은 요 패턴입니다. 가나지문을 인문지문과 논리학지문을 내고 철학지문을 내고 법지문과 과학기술을 조금 난이도를 낮추는 구조. 그러나 기존에 냈던 패턴은 그대로 내는 구조. 해서 이번에 사회지문도 결국은 시간부사를 토대로 변화시키면서 주제를 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과학기술은 정해졌습니다.
과정상에서의 핵심 원리 찾는 게 중요해요. 과정 정리하고 핵심 원리 정리하고 개념 정의가 나오는 정보량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개념 정의 떨어지는 건 핵심 서술어만 잡으면서 그 다음 문장 갈 때 동의어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돼요. 그건 작년 6구 수능이 패턴입니다. 플라스틱 지문, 블록체인 지문. 됐죠? 확산, 역확산. 그 지문이기 때문에 작년 6구 수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해서 변칙적인 출제가 아니라 아마 평가원은 본래 기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족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낼 거야는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기술을 세게 낼 거면 법지문을 세게 못 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과학기술과 법지문, 사회법지문은 그대로 비슷한 난이도로 갈 거고 예상되는 건 가나지문으로 올릴 겁니다. 인문지문으로. 됐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해겔과 에이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겔과 에이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프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겔과 에이어와 같은 패턴의 지문만 계속 담아놨습니다. 리트로. 알겠죠? 해서 연결해서 공부하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육모 분석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공부하셔야 되고 9월도 이제 분석 강의 찍어 드릴 건데 자, 6월에서 약했던 부분을 9월에서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 건 6월에서 좋았던 것과 9월에서 정상화했던 걸 합쳐서 학습시켜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자체를 보는 힘이 약하면 6월 분석 강의와 9월 분석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국어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은 일관된 풀이입니다. 자, 제가 행동지침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배우는 양은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내가 봐야 될 컨텐츠는 많아지겠지만 결국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건 가지를 쳐서 버려야 되는 건데 단순히 국어를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되면 행동을 계속 확장시키게 공부하게 됩니다. 수능은 절대로 확장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걸 가지를 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본질적 학습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딱 정해지면 쳐내야 돼요. 다 쳐내는 겁니다. 공부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국어를 자꾸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럴 땐 이렇게 해. 이럴 땐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쳐내질 못해요. 행동을 정리하다 보면 양이 늘어날 겁니다. 양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공부를 통한 행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본질적인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관된 풀이입니다. 이 일관된 풀이만 할 줄 알면 사실 엄청 쉬워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 일관된 풀이가 안 되니까 그때그때 맞는 행동을 찾으려 하니까 그런데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시험 때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데 국어를 자꾸 공부를 안 하니까 국어는 단순히 읽고 이해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꾸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원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기본기 하십시오. 무조건 일관된 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각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행동을 공부하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도하는 게임이 필요한데 그 주도하는 건 근원적으로 읽어내는 힘이고 그 근원적으로 읽어내는 문학은 보기 지문과 감상에 적절하지 않은 거 독서는 첫 단락과 첫 문장 기준입니다. 그것만 해내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냥 쉬운 지문 연습하면서 읽었을 때 내가 여기서 무슨 행동했어야지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어야지 이런 것들만 피드백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겁니다. 알겠죠? 근원적으로 하십시오. 근원적으로. 자, 그 다음 EBS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9월에도 제가 뭐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고전소설도 냈고요. 똑같이 냈습니다. 이화전.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냈고 현대시도 냈습니다. 다 똑같이 냈기 때문에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 암기 해봤자 안 먹히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이화전 같은 경우는 EBS에 있는 지문을 갖다 그대로 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도움을 받았을 건데 제가 보는 방향은 그렇게 안 냅니다. 수능은. 알겠죠? 그렇게 안 내기 때문에 EBS 공부하셔서 작품 정리는 하시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원이 원하는 출제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출 위주로 보시면 학습 다시 하시고요. 어떤 출제도로 내고 있는지는 제가 해드리는 분석 강의를 보시거나 행동지침 분석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로 쳤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놓친 것들을 잡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캐스트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건 회복하는 힘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일단 시험보다는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시고 마음 정리 좀 잘 하시고 어차피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한 후폭풍은 내일 아마 다 올 겁니다. 내일 올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후폭풍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여러분들이 잠깐 쉬시면서 자기 공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일은
하반기 커리큘럼을 다시 정립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국어가 많이 흔들렸다. 많이 흔들렸으면 여러분들이 수시를 쓰든 정시를 쓰든 어쨌든 국어가 흔들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연구지에서 또 마마코도 합니다. 마마코에서 여러분들이 사고력 자체를 교정하는 힘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 1, 2, 3, 4기 마무리했고 저희가 수료증까지 보내주면서 그 친구들이 저희에게 주는 피드백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공지사항 가셔서 마마코도 잘 확인하시고요. 알겠죠? 자, 공부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세팅 다 해놨고 여러분들이 학습 공백이 없도록 연구실에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푹 쉬시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십시오. 알겠죠? 저는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설 강의도 올려놓을 거고요. 커리큘럼도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십시오. 알겠죠? 국어는 그리고 공부는 항상 일관된 풀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힘에서 성장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푹 쉬신 다음에 내일부터 꼭 다시 공부하십시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